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예쁜 누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수학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가 무엇이냐?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자,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3개로 해결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우리는 fx라고 하고요. y에서 z로의 함수를 우리는 g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의 원소 x에서 y로 가는 함수. 자, y에서 x를 넣었을 때 y가 출력이 되지요. 입력과 출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 y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죠? 처음 fx에서는 출력값인 y가 되지만 우리 g 함수일 때는 y를 대입하게 되니까 x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를 넣으면 우리는 z값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자, 동전 500원을 넣어서 우리는 커피를 샀어요. 그런데, 커피를 보니까, 옆에 친구가 마카롱을 먹고 있어요. 야, 나 커피 줄 테니까 너 마카롱 좀 줄래? 이렇게 받아왔어요. 결국 우리는 500원을 가지고 마카롱 한 개를 얻을 수 있었죠. 자, 이거예요. 자,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하고요. 쓸 때는 F를 먼저 하고 G를 했으니까 F 합성 G가 아닐까? 아니에요. 우리 수학의 연산에서 보면 소가로를 먼저 하고 중가로 대가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함수인 G라는 함수 안에 fx를 대입할 거예요. fx. 우리를 이것을 G 합성 f, G 합성 fx 또는 G 도트 fx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x에 가까운 녀석. 이 함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은 g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G 합성 f라고 하는 것은 G 안에 f 있다. x 대신에 fx를 대입하라는 뜻이고요. f와 g 합성 함수를 y는 g 안에 fx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F를 먼저 한다고 해서 F를 먼저 쓰지 않고요.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속에서 한번 익혀볼게요. 자, F 합성 G 3 우리 누구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X에 가까운 GX를 먼저 해야 돼요. 큰 틀은 FX입니다. EX-1 안에 GX를 대입할 거예요. GX, X의 제곱 플러스 1. 우리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x에다가 3을 대입해라 그랬으니까 3만 대입해주면 돼요. 9 더하기 1은 10, 즉 2 곱하기 10 빼기 1은 19 정답. 19가 정답. 자, 두 번째. x에 가까운 fx를 먼저 계산하게 되죠. 큰 틀은 gx입니다. 자, gx, 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fx를 대입할 거예요. 2x 마이너스 1.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은요. 자, 마이너스 2와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5. 즉, 5의 제곱은 25 플러스 1은 26이 정답. 자, 3번은 F 합성 F.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배운 대로 하세요. x 앞에 있는 x와 가까운 fx를 먼저 계산하고요. 큰 틀은 여기 있는 fx입니다. 2x-1 안에 fx, 2x-1을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자, 전개하지 말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4 빼기 1은 3. 즉, 2에다가 3을 곱해서 1을 빼면은요, 6 빼기 1은 5가 정답입니다. 잘했죠? 자, 합성함수의 성질이요. 합성함수는요,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과 아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유 바디에 선생님 얼굴을 합성하는 것과
선생님 바디에 아이 얼굴 합성하는 게 같을까요? 그래요. 같지 않아요. 상상하기도 싫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런 녀석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같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녀석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요.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H, G, F. H, G, F. 순서가 같을 때만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안 돼요. H, G, F. 즉, 순서가 같을 때만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함수가 뭐였었죠? 그래요. 항등 함수였어요. F와 합성을 해서 다시 F가 나오게 하는 요 함수. 요 함수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등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인데요. 역이 뭐죠? 거스를 역이에요. 즉, 거꾸로 생각하는 함수이죠. 자, 역함수는요, 물물 교환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함수를 처음에 개념 강의를 했을 때 동전과 자판기 음료였어요. 500원을 넣었을 때 자, 콜라를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자, 500원을 넣었을 때 콜라가 나왔어요. 자, 역함수는 뭐예요? 환불이에요. 콜라를 가져가면 뭐가 나와야 되지? 그래요. 500원이 거슬려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역함수의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1대1 대응일 때 성립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 2, 3이 있었고 공역은 A와 B가 있었어요. 자, 1이 A한테 대응이 됐고요. 2도 A한테 대응이 되고 3은 B로 대응을 했어요. 자, 이 fx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를 가져가서 환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a가 1로도 환불이 되고 2로도 환불이 돼? 자, 함수 조건에서 뭐였었죠? 하나의 동전으로 여러 개의 음료를 받을 수 없다. 하나의 x값으로 y값이 두 개 될 수는 없어요. b는 가능하죠. b를 가져가면 3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하나 x로 두 개의 y값을 받을 수 없어요. 자, 또 x의 정의역을 이번에는 두 개만 줘볼게요. 공역을 A, B, C. 자, 1은요, A로 대응하고요, 2는 B로 대응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역함수 A를 가져가서 2를 환불받았고요. B를 가져가서 2를 환불받았어요. 그런데 C는 환불받을 수가 없네? 물물 교환이 성립되지 않아요. 자, 함수 조건 또 하나 뭐였었죠? 모든 동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동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C는 대응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물물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역함수, 환불받을 때, 물물 교환을 할 때 최대 조건은 뭐였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fx는 y인 집합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존재할 때. 그래서 우리는 x를 대응시키면 y를 정의역, x를 공역. 자, 처음 fx는요, 얘가 정의역이었고 y가 공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역으로, 역함수는요, 이쪽이 정의역, 이쪽이 공역이 되죠. 이 함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역함수. f 역함수라고 하고 또는 f 인버스라고도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 구하기. 자, 역함수는요,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었죠. 자, 먼저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에 대하여 풀어줘요. 그래서 x는 하고 정리를 해주죠. 자, 그 다음 x와 y를 바꿔서 y는 이라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fx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x의 정의역이 치역이 됩니다. 즉, x가 y 되고 y가 x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f, a는 b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를 하면은요. 역함수는 fx의 치역이 f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fx의 정의역이 f 역함수의 치역이 됩니다. x와 y를 바꾸어 준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함수식이 조금 쉽긴 한데요. 자, 1대1 대응인지 확인해 봅시다. 자, 1차식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1대1 대응 됐어요. 자, 두 번째, x에 관해서 풀어줄 거예요. 자, x는 여기는 2를 이항시키면 y-2가 되죠. 자, 세 번째, x와 y를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y는 x-2 정답. 자,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볼게요. 역함수의 성질은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 뒤집고 다시 뒤집으면 fx가 민다. f 역함수와 fx를 합성시키면 x가 되죠. 즉, f 역함수와 fx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고 y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고 콩 씹은데 콩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gx와 fx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야? gx는 fx의 역함수이다. 자, 다시 한번. gx와 fx를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gx는 뭐라고 한다? fx의 역함수이다. 또 fx는 gx의 역함수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합성함수, 역함수 합성함수를 볼 텐데 g 합성 f, 우리 보통은 f를 먼저 했었죠. 아, 근데 이 역은요, 계속 다 거꾸로 해. f 합성 g는요, 순서가 바뀌어요. 왜? f를 먼저 하고 g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면 gf에서 f 역함수, g 역함수 순서가 바뀌어요. hgf는요, 순서 다 바꾸죠? f, g, h로 순서를 바꿔줍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f 역함수와 f 프라임 x와 f 인버스 x죠? f 인버스 x와 fx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역함수에서 f, a는 b일 때, f 인버스 b는 a였었죠. fa를 b라고 한다면 f 인버스 b는 a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에서 x가 a고 y가 b일 때 좌표를 a, b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면 f 인버스 x, 즉 역함수에서는요, x의 값이 b이고 y 값이 a가 돼요. 아, 이것은 무슨 대칭이었었지? a, b가 b, a로 바꾸는 마법의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a, b를 하는 자, fx에서 a, b라는 무수히 많은 점이 이러한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b, a가 된다. 이렇게 x의 값과 y 값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역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선생님이 20년이 넘도록 강의를 하는 동안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아닌 함수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놓고 역함수다.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같이 떠올리도록 하세요. 자,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fx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역함수는요? 이렇게 생기겠죠. 우리 되게 복잡한 식도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 자, 고민하지 않고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fx와 y는 x. 그래서 우리는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건너뛰고 y는 x. 즉 fx는 x다 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점을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같이 떠올리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랩업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